제2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한국사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보면 유형 자체가 이번 4월에 봤던 문제, 그 다음에 작년, 그 다음에 재작년, 역대 문제 비교해 봤을 때 점점 이게 내용 자체가 좀 문제가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크게 해결하실 수 없는 문제가 나온 건 아니고요.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수업했던 그러한 그 개론서 내용과 모의고사 지금까지 봤던 거,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했던 거 전부 다 차근차근 열심히 하셨다면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게 큰 어려운 내용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부하실 때 중요한 것들은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한국사는 많이 보셔야 된다라는, 그래야지만 문제의 적응력이 상당히 높아지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1번부터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다음 유물을 처음 제작했던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그림 자체에 주먹도끼가 나와 있죠. 자, 주먹도끼는 구석기 시대의 유물입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모습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자, 1번 계급이 발생했다. 계급은 청동기 시대에 발생했죠. 자, 2번 고인돌을 만들었다. 고인돌도 마찬가지로 청동기 시대 때 제작된 겁니다. 세 번째, 벼농사가 시작됐다. 벼농사 또한 청동기 시작 때 시작이 됐죠. 자, 신석기 시대 때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벼농사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었고요. 네 번째, 무리를 지어 이동생활했다. 자, 맞습니다. 그런데 무리를 지어서 이동생활을 했다라고 해서 리더는 있겠죠. 근데 여전히 평등사회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가에 들어갈 고구려의 왕은, 자, 가의 업적,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율령반포. 자, 제가 강조하는 내용 중에, 자, 이 왕의 업적은 꼭 세 개를 외우시라고 항상 제가 강조를 해드려요. 불교 수용, 율령반포, 태학 설립. 왜냐하면 자, 사실상 고구려가 위기가 닥쳐왔었는데, 이 원고구려의 위기는 4세기에 전성기를 누렸던 근초고왕이 평양성까지 공격해 오면서 고구려의 고국 원왕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제의 전성기였을 때 고구려는 상당히 위기였죠.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면서 고구려를 강성한 나라로 다시 클 수 있게끔 발돋움할 수 있게끔 했던 왕이 소수림왕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이 소수림왕의 업적, 불교수용, 율령반포, 태학설립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수림왕의 업적은 언제든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소수림왕. 자, 내무왕과 진흥왕은 전부 다 신라의 왕이죠. 근초고왕은 백제의 왕이고요. 그래서 문제 패턴 자체가 고구려의 왕은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잘 모르시더라도 각 시대의 왕들이 대충은 어떤 왕들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보다 더 쉽게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었고요. 자, 3번 보시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나라는, 자,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행사를 열었다. 자, 제천행사 항상 제가 또 강조하는 내용이죠. 자,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 중에 제천행사, 하늘의 제사를 지내죠.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 혹은 농사가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천행사를 꼭 외우셔야 다른 것도 쉽게 구분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부여는 영고, 고구려는 동맹, 옥저는 전해져 내려오는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동해는 무천이죠. 그 다음에 사만은 5월제, 10월제. 그래서 애초에 지금 제천행사가 무천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제천행사를 잘 외우셨다면 답이 동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제천행사를 잘 못 외우셨던 분들은 두 번째 단서를 보시면 다른 부족의 경계를 침범했을 경우에 가축이나 노비로 변상했다.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책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책화도 기억하시면 1번에 동해다라는 걸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여고구려 옥조동의 사만이라는 그 단어를 공부할 때는 무조건 제천행사는 꼭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각 나라의 어떤 특징들을 같이 외우시면 상당한 도움이 되죠. 그래서 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가에 들어갈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7세기 후반의 대조영은, 자, 대조영 체크하시고요. 동모산 근처에 도읍을 정하여 가를 건국했다. 이로써
한반도 남쪽의 신라와 더불어 남북국, 남쪽의 통일신라, 북쪽의 발해라는 남북국의 형세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대조영이 세웠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 국가는 발해입니다. 그래서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1번 후삼국을 통일했다. 자 후삼국을 통일한 건 후고구려죠. 나중에 아니까 고려죠. 그 다음에 2번 대마도를 토벌했다. 대마도 토벌한 건 조선시대 세종 때입니다. 이종무를 파견해서. 세 번째 강화도로 천도했다. 자 강화도로 수도를 천도한 건 고려시대 때 무신정권 때죠. 최우 때 몽골이 쳐들어오면서 몽골이 해전이 약하기 때문에 고려의 수도인 개경을 강화도로 천도한 겁니다. 네 번째 고구려 계승을 표방했다. 4번이 답이죠. 그래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증거가 뭐 모주림 천장구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온돌, 그다음에 기와 그 건물 옥상 그 지붕에 올라가는 기와 이런 것들 통해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일단 대조영이 건국한 나라다라고 해서 발해의 특징을 아셔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